설렘을 안고 보내던 연휴가 끝나고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 돌아와서 떠나온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그리움을 배태하게 하는 삶의 부질입니다. 그 떠남과 돌아옴의 어간에서 기적을 울리며 우리를 고리짓게 하던 기차. 서울을 떠나는 11열차와 서울로 오는 12열차는 우리들의 한설인 삶의 사연을 싣고 목쉰 기적을 울리며 그렇게 오갔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위해 역 광장에 긴 행렬을 만들던 초라한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밀치면서 긴 장대에 휘두르며 앉았다 섰다 고생하던 때가 불과 5, 6년 전. 그리고 기차에 올라서면 발 디딜 틈도 없는 열착한 선반 위나 짐칸까지도 몰려든 사람들의 숨찬 아우성에 기차는 헉헉대며 몇 시간이고 울고 갔습니다. 단지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가겠다는 진땀나는 생각을 뚫고 천안의 호두과자며 실주머니에 달려있는 경산의 능금 장수들이 비집고 들어왔고 성에 낀 차창 밖으로 신문지 조각으로 소금을 담은 삶은 계란 장수의 외침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서로 어긋나기를 기다리느라 한두 시간은 조이 서 있다가 어느 간이역 가락국수집에서 마음 놓고 국수를 먹다 보면 소리도 없이 슬며시 떠나가는 기차를 놓칠까봐 그저 국수 그릇을 팽개치며 뛰어가던 모습도 우리들의 귀성 풍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매서운 추위 속을 뚫고 우리들이 매달려 떠나던 일사후퇴 피난 열차. 정거장마다 잃고 헤어짐의 사연으로 울음마저 얼어버렸던 그 피난 열차. 그 화물칸 지붕 위에 매달리듯 올라탔지만 터널에 받치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비명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던 그 피난 열차. 10년, 20년 혹은 30년 전 우리들 삶이 포개진 현장이었던 기차는 그러나 이제 여행의 수단으로 날로 안락해지고 있는데 허기진 배를 주먹밥이나 삶은 계란 몇 개로 채우며 난간이나 화물칸에서 쪼그리고 앉아 궁핍의 세월을 마냥 졸면서 가던 11열차, 12열차. 그때 그 12열차를 아십니까? 해방 이듬해 등장한 경부 특급 열차 조선 해방자호는 우리들의 감격 시대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특급 열차였지 서울을 떠나 부산까지 오는데 13시간 걸리는 게 예사여서 지금의 새마을호가 4시간 10분 만에 주파하는 것에 비교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였습니다. 하물며 완행열차는 느림보 거북이어서 미카니 파시니 하는 증기기관차들은 힘이 모자라 조금만 달려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언덕에서는 김을 만들기 위해 한참 동안 쉬었다가 고갯마루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차들은 칙칙폭폭 연기를 내뿜으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 신문 배달도 해주고 이곳저곳에 물자도 날라주며 새나라 새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정거장 구내로 진입해오는 기적 신호를 울려주면 모자에 금태두른 역장이나 조역 모두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망태를 내려놓고 조역은 둥그란 통표를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열차는 이 통표를 받아야만 다음 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 정거장마다 지나온 통표를 건네주고 다시 새로운 통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깃불도 없는 시골역에선 밤차가 들어오면은 조역은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 통표를 건네주고 건네받았습니다. 이렇게 통표를 교환하고 나면 역 사무실에서는 자석식 전화기를 돌려 다음 역을 부른 다음 역에서 보내도 좋다고 하면은 홈에 가둬놓은 열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전철기를 열어 철기를 터주었습니다. 이런 연후에야 비로소 기차는 기적을 울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이런 기차라고 해야 대부분 아침 통학열차, 낮차, 오후차, 그리고 퇴근열차와 밤차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흔치 않았던 그 시절로서는 이렇게 듬성듬성이 다니는 열차를 보며 철로변 사람들은 하루 시간 가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망태가 내려지면 곧 낮차가 들어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정오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었고, 기적이 울리면은 안악들은 서둘러 새참이나 점심을 광주리에 이고 급히 들역으로 나갔고, 들역의 남정네들 역시 기적 소리에 배가 출출해져 연신 동네 어귀로 눈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또 이 기적은 시계뿐만 아니라 기상통보관 역할도 해서 평소보다 가깝게 들려오면은 할아버지는 의뢰이 얘들아 곧 비가 오겠다 장독 뚜껑을 덮어라 했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이 기차가 거의 생활의 중심 같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에 주무시다가도 그 한 4km 떨어져 있으니까 뭐 기차 소리는 이제 늘 듣는 거니까 크게 관심은 없으면서도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누워 계시면 기차 소리가 푹하고 이제 밤 기차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에 따라서 날씨까지 점을 칩니다. 이게 소리가 보통 대로 들리면 별 말씀 안 하시는데 특별히 가까이 들리면 내일 비 오겠구나 이런 말씀 하세요. 이제 그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 그런 말씀 하신다고 이제 저희 주무실 시간 돼서 그러면 왜요? 이러면 기차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린다. 이제 날씨를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네 아이들은 철로에 못을 올려놓아 좌석을 만들기도 했고, 겨울에는 납작해진 못으로 썰매 꼬챙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먼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차를 언젠가는 꼭 한번 타야지 하면서도 저희들은 아예 못 타볼 것이라는 생각에 주먹 감자를 먹여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풍문에는 노 대통령과 어느 대사가 그 주먹 감자를 놓고 환영의 뜻이라고 풀이를 했다고 해서 쓴웃음을 일게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삼촌을 따라 서울 가는 기차를 탄 아이는 기와집 정거장과 금줄 금태두른 철도원 아저씨들을 보면서부터 신기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차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는 신장로를 달리는 버스와 경주도 해보고, 스쳐 지나가는 전봇대와 컴컴한 굴속 지나는 것을 속으로 헤아려 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도착해서 전차도 보고 남대문도 보았던 기차 여행은 동네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조교용도 할 수 있게 해주던 기차도 연료 사정이 악화되면서 1947년 겨울에는 석탄 부족으로 운유 사태가 빈번해졌고, 급기야는 조선 해방자호 특급마저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칙칙폭포 기차는 잦은 화부의 삽질에 흘러떨어지는 조개탄을 철길에 덤으로 뿌려놓아 우리의 추운 겨울을 감싸줄 줄도 알았습니다. 6.25 그 전쟁은 철마를 처절하게 분해해버렸습니다. 철도는 적군의 제일 공격 목표가 되었고, 조급히 편성된 피난열차는 미처 기차를 타지 못한 피난민들을 뿌리친 채 황망히 남행길을 재촉했습니다. 피난열차를 놓친 사람들은 며칠을 걸려 서울에 도착했고, 곧바로 꽁꽁한 한강을 넘어 영등포역에 나갔지만 언제 떠날지도 모를 열차를 기다리는 피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다시 며칠을
지새우고서야 겨우 화물칸 지붕 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경사진 화차 지붕 위에서 어린 것이 미끄러 떨어져도 눈물마저 얼어붙은 채 열차는 나무로의 발길을 재촉했고 가다가 김이 떨어지면은 논바닥 얼음을 깨고 화통에 물을 부어가며 몇 날을 내려가야 부산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환도. 그러고서도 얼마 동안은 도강증을 받고 한강을 건너야 했고 한강 철교가 기차가 다닐 수 있게끔 복구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첫 개통열차 기관차 앞에 올라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고 나서야 철도 운행도 점차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대부분의 열차가 파괴돼 객차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래서 급기야는 화물칸을 개조해서 객차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열차가 바로 라호, 마호 열차였습니다. 짐칸을 개조해 화차벽에 상자로 덧댄 문이 달린 라호 열차. 그리고 그나마 창문도 없는 짐칸 객차인 마호 열차. 우리들 60년대, 70년대 고향길을 날라주던 이 완행 열차들은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1960년 1월 26일 호남선 열차를 타려는 3,400명의 구정 귀성객이 일시에 서울역 개찰구를 빠져나오다 31명이 압사하는 참극이 빚어졌고 1974년에도 용산역에서 50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이 재연되기도 했습니다. 기차표 사는 데서부터 개차를 기다리는 순간까지 질서를 유지한답시고 휘둘러지는 긴 장대를 피해 이리저리 쏠리다가 간신히 개찰구를 빠져나와 기차에 오르면 좌석 하나에 3사람이 앉는 게 정원이었고 팔거리에라도 걸터 앉을 수만 있다면 운 좋은 귀성길이기도 했습니다. 간혹 앉은 사람이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이라도 자리에 앉아보려다 자리 임자가 인내 만해하며 시비가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공짜 열차 타는 사람이 많아 붐비는 승객 속에서도 차장은 어김없이 차표 검사를 실시해 점잖은 시골 아저씨들은 때절은 중절모에서 말없이 차표를 꺼내 보여주지만 아이의 표를 반표로 끄는 아줌마는 차장과 이 아이가 반표짜리니 온표짜리니 하며 차표 시비가 붙곤 했습니다. 또 선반 위에 올라간 승객과 차장은 내려오라느니 못 내려가겠느냐 하며 한바탕 시끌짝하게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장이 붐비는 차 안을 뒤집고 가면은 왜 그리 잡상이는 많았던지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해서 감이나 사과를 파는 과일장수 청년이 지나고 나면은 뒤이어 또 시류에 꿰단 땅콩과 오징어를 든 아저씨가 차 안을 비집고 나타납니다. 이에 뒤질세라 김밥 장사, 삶은 계란 장사 아줌마들이 객차 안을 헤집고 다녀 북새통을 이루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 수송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만원을 이루었었죠. 객차가 그 의자가 70석, 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객차가 중량이 12톤, 13톤까지 나가는 객차가 있습니다. 이게 200명이 타도 스프링이 내려앉지는 않는다 그런 뭐가 됩니다만은 약간 200명이 탄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차내가 폭주한 거죠. 그게 도저히 그 차장들이 왕래하기도 어려울 지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그 선반에 가서 눕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대혼잡을 이뤘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에 허덕거리던 세상. 기차 역시 힘에 지쳐 한참 가다가는 시도 때도 없이 서서 쉬기도 했고 몇십 킬로미터 못 가서 아예 화차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험한 산악지대인 강원도 황지선의 통리 심포리간에서는 급경사를 올라갈 수 없어서 아예 승객이 모두 내려 언덕을 걸어 올라갔고, 열차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져 밧줄로 끌어올린 다음에 고개 위에서 다시 열차를 조성해 승객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언덕을 넘고 나면은 기관사들도 지쳐 시원한 찬물 한 사발로 목을 죽이고 진땀을 닦으며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석탄을 떼서 짐을 만들다 보니까 구배선을 올라갈 때에는 기관차의 힘이 어느 한계에 달합니다. 그 당시에 경부선의 특급 열차라고 하는 열차 정도면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보편적으로 통근 열차, 화물 열차 이런 것들은 올라가다가 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일단 서서 짐을 올려가지고 다시 또 끌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면 다시 섰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가다 쉬고 연착을 밥 먹듯 하던 기차도 점차 디젤 기관차가 도입되어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사정이 나아져갔고, 특급 통일호가 생기는가 하면은 철도청에서는 특급 열차가 3시간 연착되면은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완행열차는 기차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사람이 기차를 기다려야 했고, 동태열차를 면하기 위해 객차 안에 조개 탄 난로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난로 하나의 열기로 깨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또 아예 이부자리를 마련해 깔고 누워도 온몸에 파고드는 한기를 막지 못했고, 그래서 추위에 떨다 보면은 그 유명했던 천안 호두과자도 대전역의 뜨끈뜨끈한 가락국수 맛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아무리 힘이 좋은 파시 5형도 한 번에 150km 이상을 달릴 수 없어서 호남선이든 경부선이든 대전역에서 화차를 바꾸기 마련이어서 정차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더욱 대전의 가락국수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전이 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이 분기 지점이 돼가지고 열차의 수도 적을 뿐더러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덕역을 출발하게 되면 서대전역으로 바로 빠지는 선로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전역을 거쳐서 반드시 호남선을 나가기 때문에 일단 여객열차가 대전에 도착하면은 기관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 들어왔던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 붙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는 기분으로 그런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정차 시간이 많을 뿐더러 여유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대전역 명물인 이 가락국수를 많이 드시고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에서 앞뒤가 바뀌어 출발하던 0시 50분 호남선 기차가 사라진 오늘, 역군에는 통표가 사라졌고 10분 20분 간격으로 오가는 특급 새마을호가 CTC니 ATS니 하는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 자동 조절되고 있습니다. 유선형의 열차 안에는 하루살이에도 허기가 졌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대신 쾌적한 철도 여행을 즐기는 신사와 숙녀, 그리고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위에 쪼그리던 화물칸 대신 밤열차에는 침대칸이 딸려 있고, 콤파트 객실 안에는 오붓하게 가족들이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도 관광이니 신혼 열차니 해서 기차표 세일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들. 그러나 불과 10년 전 그쯤만 해도 새우전 열차니 채소 열차니 해서 광줄이나 큰 짐보따리를 이고 든 우리들 어머니들은 그 보따리가 화물이라고 객차에 한사코 태우지 않으려는 차장과 키를 쓰며 실랑이를 벌이다
놓쳐버린 기차를 바라보며 하염없는 시름을 띄우곤 했는데 이 밤 긴 휴일에서 아무런 고생 없이 돌아와 다시 도회의 소음에 파묻힌 우리들의 귓가에 어머니의 얼굴 같은 기적 소리가 그리움이 돼 아련히 살아 들립니다.